사실은 수학, 저도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 수학 교실 하면 사실 칠판이 앞에, 옆에, 뒷면, 사면으로 보통 있어요. 사면으로. 저도 부산에서 스카이대반, 서울대반, 연고대반 가르치면서 보통 한 3, 40명, 적으면 서울대반 10명, 15명, 연고대반 30명, 보통 아이들 4, 50명 있으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들아, 이해 가니? 7, 80%가 네, 그러면 넘어가고, 사진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맞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분위기상 나는 모르는데 넘어가야 되잖아.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제가 솔직히 우리 홈페이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했던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서울대 장선생 이래 4과목 A고 다 A 뿔 99.26점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장선생님이셨고 제가 교감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사실은 꿈의 학교 황동준 박사님도 저를 오라고 해서 몇 번이 하셨어요. 강의하러. 집에서 밥을 먹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 일단은 멈춰야 해서 안 갔는데 아무튼 동산학교도 그렇고 동산교회에서 만든 동산학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오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단은 40살 때 교감이 돼서 올라갔어요. 사실은 3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간 거예요. 그래서 교감하면서 저 애들을 가르치면서 1대 다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수업했냐면 여기가 지금 수학교실이에요. 수학교실. 그러니까 칠판에 지금 요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요거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1대 다로 안 해요. 수업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따로 두고 일단은 수업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재혁이, 효주 하면 1대 불러서 이 자리에서 1대1로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 아까 닉네임 드린 것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자석이에요. 자석은 자력이 있잖아요. 자력. 자력이 세면 멀리 있고 굵은 큰 못들이 저절로 붙어요. 자력이 약하면 자석이 잘 안 붙고 자력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얘가 나는 자석이요 해도 자석이 아닌 거예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인데 소금을 많이 잃어버리면 길거리 버린다 해서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무서운 말이에요. 자력이 있어야 돼요. 자력이 있어야지만 붙여주는 건데 제가 한 건 정말 혼자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 도와주셔서 그런 건데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25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2,500명 이상 전도해서 열창 전도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교회 1년에 한 120번, 150번 전 세계 20여 개 근데 그리고 이때까지 한 2,500여 교회 가서 강의를 했어요. 사실 내일도 강의 있고 모레도 강의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전도를 수학으로 했어요. 시작이 수학이었어요. 수학을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한다 보다 친구가 내가 효주가 좋다. 그러면 준이가 좋다 하면 그냥 준이야 이거 시험 나와. 내가 찝어줬어. 이렇게 알려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전도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친구 이게 시험 나와 뻔히 하는데 어려워하니까 수학은 답지를 봐도 모르는 문제가 수학에서만 나와요. 이해가 좀. 국어 답지 보면 웬만큼 나오고 영어도 답지 보면 모르는 단어 문법 보면 나와 웬만하면 알 수 있는데 수학은 답을 봐도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수학 학원의 주위에 제일 많은 거고 가이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칠판 할 때 칠판 큰 거 해준다 하시길래 괜찮다 그랬어요. 조그마한 거에서 된다 그랬어요. 왜? 저는 최소한만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학 영국에 있는 약대도 가고 중국에 있는 청와대도 가고 북경대도 가고 스카이 다 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1대1로 했을 때가 제일 애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솔직히 자기 찝어주는 거죠. 맞춤형 옷이잖아요. 맞죠? 사실은 모든 키가 같더라도 허리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다리 길이, 몸 길이 다 달라요. 목 길이면. 맞춤형 옷이 제일 좋은 것처럼 수학은 맞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모르면 준이야 너 모르겠는데 손들어서 물어볼 수 있겠어? 다 10명 있는데 9명 안다고 하는데 너 혼자 손들어서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겠어? 힘들겠지 그지? 준이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보면 효전 할 수 있겠어? 10명이 안 다녀. 나 모르면 선생님 저 몰라요 하면 애들이 야! 이렇게 소리 안 지를까? 그런 경험 많이 해서 그렇게 수업 안 해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하고 수학 초등학생들은 1시간씩 무조건 있고 중학생은 무조건 2시간씩 고등학교 무조건 2시간 있어요. 무조건 오라서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교실에 저는 여기 교실에 웬만하면 안 벗어나요. 애들이 찾아오니까. 일주일에 시간표를 두고 영어 수학 시간 있잖아요. 그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뭐 다른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막 좀 조심스러워 제가 교감이니까 다른 과목을 말하면 그 선생님이 서운해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든 거예요. 수학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자기도 잘한다. 근데 영어를 더 고치고 싶다. 영어 가면 돼요. 미리 말만 하면 돼. 이해가시죠? 근데 다른 시간에 자기가 수학을 좀 많이 지쳐져서 딴 과목 상대로 잘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미리 저한테 말만 하면 와서 1대1로 가르쳐주는 거 이해가시죠? 그렇게 시스템 하기 때문에 수학을 사람마다 1시간 사람마다 학생 한 명마다 시간표가 다 다를 거예요. 물론 기본 세팅은 돼 있겠죠. 그죠? 그 세팅이 있고 그 외에 자기가 수학을 다 하고 싶다. 수학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다 국어도 할 수 있는 거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뭐 저분들께서 너무 시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짧게 하면 저는 그거였어요. 사실은 참 그 세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백이 솔직히 해야 되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인기 많은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 잘생겨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또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잘생기거나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거나 맞잖아요. 초등학교 때. 세 번째는 운동을 잘하는 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 세 번째.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였는데 운동을 잘하니까 저를 통해서 축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피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잘 보이려 해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3학년 때 제가 나이가 나오나 아무튼 81년생이에요. 닭띠예요. 근데 저희 반이 63명이었었는데 반년 선거를 나갔는데 무려 15명인가 나갔어요. 4명 중에 1명 다 나간 거예요. 1번부터 쭉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반장 선거가 3학년이었는데 13번 최병호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솔직히 저 통해서 축구하는 애가 20명 넘었으니까 60명 중에 20명만 저 뽑아도 저는 데리고 남는다. 그죠? 어린 나이지만 뭐 수학자 계산은 모르겠지만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기뻤어요. 왜? 후보가 많으면 분산되니까. 저는 내 축구 잘하는 아이만 되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반응 보시고 분명히 이렇게 연설까지 다 하고 이제 투표하기 직전인데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파악하셨나 봐요. 느낌이 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명 빼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명 빼자 그러시면서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제 이름만 이렇게 지우셨어요.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이 3학년이에요. 저기 있는데 아까 그 대표님께서 무인도 갈 때 모델 갖고 왔을 때 오드한 대표 한 사람이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 오드한 대표님 이렇게 한 건데 해갖고 아무튼 딸이고 딸은 1학년이고 3학년은 우리 아들이에요. 10살 때 3학년 10살인데 우리 아들도 10살이지만 인격과 가치관 다 있단 말이에요. 고집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10살이었는데 아무튼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지워졌으니까 엄청 부끄러웠죠. 솔직히 쪽팔렸죠.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지만 축구 잘하고 인기 많으니까 부끄러움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쪽팔림, 부끄러움, 수치심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훈이가 제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저 때문에 축구를 계산하는 친구가 선생님 병호 제가 추천했어요. 왜 지우십니까? 물어봐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뭘 했냐면 이유가 있다. 나중에 병호에 와볼라 하면 덜 그래도 부끄러울 텐데 그 선생님 이런 선생님 좀 나빴던 것 같은데 많이 나빴어요. 병호는 성적이 너무 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네요? 병호는 파이다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병호는 성적이 너무 나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순간 60명 아이들이 뒤돌아봐가지고 2분단 뒤에 있었는데 성적 파이대 나쁘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게다가 그때 사실은 제가 3분단, 2분단 뒤에 있었고 3분단에 제가 좋아하는 학생 한 명 있었거든요. 머리 길고 키 크고 엄청 머리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저랑 좀 썸 타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딱 뒤돌아보더니 흥 하는 거예요. 얘랑 끝났어요. 얘랑 이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4분단에 또 못된 아이가 뭐랬냐면 비웃으면서 선생님 그러면 병호 성적이 얼마나 파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사살한 거예요. 확인사살. 두 번 죽인 거죠. 선생님이 대답하면 안 되는데 병호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하면 이렇게 하면 죽으란 말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제가 그때 진짜 제가 죽으란 말인가 싶었어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상처를 받아서 실어증 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3월달 일인데 3월달부터 3, 4, 5, 6, 7 1학기 끝날 때까지 교실에서는 나를 말하면 안 되는 존재, 약한 존재.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스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유가 있는데 뭐 이해는 가요.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꼴찌하고 있으면 이해는 가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병호야 공부 열심히 하렴,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못하면 이렇게 하면 덜 할 건데 꼴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여기서 미약한 존재,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해서 교실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말자. 운동장에서는 들어와, 패스해, 너 임마 이렇게 하는데 교실에 가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3, 4, 5, 6, 7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복수해야지, 완인 상담, 뭐 두고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폭발리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그냥 그래 공은 꼴찌하니까 반장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후보도 못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중간만큼은 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영어도 없었어요. 과목이. 국어도 모르겠고 사회도 과학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5 더하기 3은 얘들 얼마지? 8. 5 빼기 3은 얼마지? 2. 그렇지. 요 정도만 아는 나 구구단도 사실 구구단도 몰랐어요. 구구단도. 수학밖에 모르겠길래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초등학생 해봤자 얼마큼 하겠어요. 맞죠? 그냥 공부 그냥 중간만 가자 했는데 9월달 됐는데 선생님 1교시 마치고 떨떠름하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호, 그 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최병호 부르면 수적 부를 때, 네, 이게 다 했어요. 그렇게, 그런 아이였는데 9월달에 수업 끝나고 병호의 최병호 일로 와봐봐 그러시길래 순간적으로 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또 뭘 하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떨떠름한 표정으로 병호야, 네가 이번 수학경지대회 전교 1등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6개월, 딱 3월달, 9월달이니까 6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가 부산 금정구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 계세요? 부산 출신 혹시 부산 어디 어느 구세요? 동래구. 예? 동구. 아, 너희 금정구 우리 아들 딸이 금정구 아무튼 놀래라. 아무튼 금정구가 있는데 금정구에서 병원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뿐만 아니라 금정구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 시험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한 학년이 그때 600명이었고 전국에서 3,600명이었는데 처음으로 월요일날 조례대 올라가서 금정구청장상 허남구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교일대 상 받고 한 번 시험에 상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있구나. 공부 방법이 있구나. 수학은 수학 나름대로 공부 방법이 있고 영어는 영어가 있고 방법이 있구나. 방법 맞으면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왜? 제가 꼴찌였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제가 한 거는 공부 방법이 맞구나. 그리고 좀 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표현하면 수학이 튼 거예요. 수학이 터서 이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까지 수학을 한 번 치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 치고 나면 애들이 병원 답지도 그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나 답지 아니야. 너 맨날 100점 맞잖아. 그래서 주면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수학이 저한테는 수학이 너무너무 구세주와 같은, 저한테는 이렇게 우리 처음 가려면 예수님 만나는 맞죠? 그것처럼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저에게는 수학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 감사한 존재. 그래서 사실은 수학, 자기 원하는 대학 갈 때 아무것도 아닌 수학이지만 이 수학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못 가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저는 그래서 그걸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사실 정해져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서경석 씨 여러분 아세요? 서경석 씨? 서경석 씨가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생이에요. 수석. 자기를 안 맞아가지고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불어불목에 나왔어요. 근데 서경석 씨가 잡지에 인터뷰한 걸 봤어요. 우연히. 머리 하면서 보다가 리얼하게 잡지책은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대치동 연예인 하기 전에
대치동에 유명한 수학 강사였고 한 달에 3천만 원 받는 강사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거기 방법이 효주야 중요한 거야. 알겠지? 효주야. 수학이라니까 효주야. 뭐 효주야 알겠지? 그 했는데 3천만 원 가이쌤인데 그 방법이 나왔던데 알고 보니까 저랑 수학 공부가 똑같았어요. 제 공부했던 방법,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랑 또 가이했던 방법이랑 똑같았어요. 사실 근데 그밖에 없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효주야? 별로 안 원하시는구나. 통과. 시간도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통과. 이거는 입학하시는 분들만 해드릴게요. 아무튼 궁금하시죠? 근데 입학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 정말 간단한 건데 이걸 깨달아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뭐 친구들한테 뭐 8등 9등급 많은 친구들한테 사실은 뭐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갖고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있으면 꼭 시험 나오는 거 알려준 거죠. 못하면 공식에다 넣어서 이것이 문제 끼워 넣어라 맞추고 그래서 세네 문제 맞추게 해준 거예요. 맨날 모르는 거 선생님 물어보면 짜증내 선생님들한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물어볼 거 저한테 오면 언제든지 웃으면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병호야 고마워. 너는 항상 내가 올 때마다 화 안 내고 알려줘서 고마워.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교육 갈게. 안 와도 돼. 아이 그제 온다고? 그러면 와. 문제 이해가시죠? 또 알려줬는데 병호야 고마워. 기말고사 끝났는데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네가 온다니까 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1년에 데리고 간 친구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수학을 통해서. 그래도 왕따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고3이 됐는데 고2 학교 선생님들 오셨어요. 병원에 도와달라. 뭔데요? 고1, 고2에 왕따당하는 애가 있다. 도와달라. 그 무슨 뜻 이해하십니까? 그 왕따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달라. 저랑 무리가 있잖아요. 다 데리고 왔어요. 들어가서 야! 이 반에 누구 내 친동생 같은 애인데 왕따를 시켜? 이것도 이게 막 죽으려고 그러면서 막 욕을 이게 막 욕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화를 내서 앞뒤에 막 30명 감싸가지고 막 화를 내서 그 애를 완전히 그 왕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와서 언제든지 와 안아주고 그 친구는 그냥 학교 생활 편하게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수학 언제든지 모르고 공부를 알려주고 열심히 이렇게 잘 도와줬더니 그 친구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아버님 다 같이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친구가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친구 잘 되고 싶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제가 고1 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고1 때 97년도 한참 한 반에 반이 빠져나갔어요. 스타크래프트 하러.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갔다 오면 선생님이 방망이로 막 때리셨거든요. 저희 때 그랬어요. 방망이로 막 때리셨어요. 근데도 그 중독 때문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 만약에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재혁이랑 우리 효주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도움 못 가게 이 친구들 가방을 숨겨버렸어요. 지갑이랑. 어디 넣냐면 제 사물함 넣어버렸어요. 그럼 친구들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뭐 돈 있어야 갈 거잖아요. 가방이나 지갑 사는 데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 2명 친구한테 수학 공부하라고 수학 문제집만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도망가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끼가 내 가방 숨겼어? 뭐를 사는 거예요. 뭐 공부하다가 그러면 또 1차 야자 끝나면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삭하고 이제 국어책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러면 나중엔 제가 다 알죠.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는 이 가방을 우리 교실이 아니라 옆반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병호야 효주 재혁이 가방 3반에 있다 다 알려줘요. 그럼 제가 또 가가지고 갖고 와요. 넣어놓고.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뭐 아침마다 불교 이거 반주하는 분이고 얼마나 유명한 염주하는 분이고 새벽마다 삼천기 하는 분이고 이미 죽었어 임마. 우리 엄마가 임마 너 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임마 니 죽었어 하면서 토요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님 순교하는 건가요? 하면서 주님 저는 그냥 수학 가르쳐주고 전도한 제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얘기한 제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나를 죽일라 하시나. 나 아직까지 믿음이 그만큼 안 됐으면 됐는데 아무튼 그래 알겠다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해준 분한테 이런 됐습니다 하면 보여줄 줄 알았더니 병호야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러시면서 죽으면 죽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다니엘도 아니고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갔어요. 갔더니 그 문 앞에서 새끼 니 엄마 우리 엄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겉은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머님이 인도하자마자 맨발로 문 열고 벅차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달려와서 맨발로 와서 때리나 싶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달려오더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호구나. 너무 고마워. 네가 우리 아들 그 공부하라고 가방 숨긴 거 다 알아. 너무 고마워 하면서 너무 고급스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안고 여기가 그 닭다리 휘어질 만큼 상다리 휘어질 만큼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닭 이게 큰 뭐 이렇게 닭다리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아들 나보다 널 더 좋아해. 그 하는 말이 다짜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너 따라 교회 좀 데리고 와 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알기로 어머니 불교 그거 반주하시는 분이고 새벽마다 이거 연주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맞나요? 어머니 혹시 가짜신 거 했더니 나야 이거 맞지만 너 통해서 예수님 잘 믿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님도 교회 오시고 그 어머님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노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왜 말씀드리냐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가 되냐면 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감사하는데 뭐 왔으니까 조금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수학 조금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딴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수학은 계단이다. 보세요. 계단이에요. 우리 준이가 고2예요. 근데 고2인데 국어는 뭐 고3 실력, 뭐 영어는 고1 실력, 수학은 중1 실력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또 잘할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지만 모든 국영수가 중3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뭘 알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중3이나 해도 다 달라요. 그럼 이게 준이가 중3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한다. 고3 실력이다. 고3으로 바로 가요. 이해하십니까? 맞춤. 그래서 얘 고3 실력입니다. 고3으로 가는 거예요. 국어는 고1로 가는 거예요. 수학은 수포자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포자하고 지금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워요.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중2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연립 1차 방정식 중3 때 연립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고1 때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모르는데 고1이라 해가지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면 몰라요. 이해가십니까? 계단이에요. 계단 올라갈 때 한 칸씩 올라가다가 간혹 두 칸씩 간혹 세 칸씩 되지만 연속 세 칸씩 해서 네 칸씩 계속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단만 맞추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것만은 금방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1월 달에 물론 저번 학교죠. 왔어요. 얘가 국어 수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 중1 실력. 어떻게 인지 아세요? 제가? 고인데 얘가 보니까 오락을 잘하다. 오락을. 한번 따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머리 뭐 천재 뭐 10만 명 중에 천재 한 번 보면 외우고 그 천재 미친놈 있긴 있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고 그는 치고 고인데 1월 달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엉덩이로 하는데 오락을 많이 해가지고 너 오락 솔직히 세계 어떤 거 몇 이던데 1시간에 잠 안 자고 몇 시간 얼마큼 공부했어? 53시간 동안 그러니까 공부했단다. 53시간 동안 오락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는 엉덩이가 있으니까 됐네. 자극을 한 거예요. 얘 수준별 중1을 한 달 만에 끝내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레벨별로 테스트 하게 해줘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순례를 짜준단 말이에요. 중2는 2달 만에 끝내고 중3 3개월 만에 끝내고 그러면 1월달 2, 3, 4, 5, 6이죠. 맞죠? 고1 상아를 6개월 만에 끝내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이제 고3이 되었어요. 1월달에 뭐 했냐면 3개월 얘는 이렇게 사람마다 한 달, 2달 걸린 게 나오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이게 한 문제만 풀어보면 얘는 몇 개월 걸려도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피부 색깔만 봐도 혀만 봐도 뭐 알듯이 그러면 고1, 고3 때 3개월 동안 수원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수투를 풀게 하고 3개월 동안 미적분을 풀게 했어요. 그럼 이제 11월 달 2달 동안 모의고사 풀게 했어요. 얘 불과 1월 달에 중1부터 했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수학 한 개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1등급 받았어요. 고맙다 했어요. 제가 이 1등을 가르쳤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사람마다 플랜을 짜줘요. 그러면 효주야! 저는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외우기 이런 웬만하면 다 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5명을 다 외우겠어요. 5명, 7분 계신데 5명이 여기 와분 계세요. 요일부터 맞죠? 얼마나 좋은지. 진짜
예루살렘부터 해가 쭉 있는데 너무너무 기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이름을 다 외워서 이름을 다, 전교생 이름 다 불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교생 600명,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이름을 다 외워서 이름을 불러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획을 짜줘서 플랜을 짜서 1대1로 소화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그 마음속으로, 그래, 방법 언제 알려주지? 막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까요? 이것만 하고 도망치시려고 그러신 거죠? 먹튀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근데 한 개만 하면 계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맞게끔 계단에서 올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는데 1차 방학에서 모르는데 3차 방학에서 하라고? 그러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자기 맞추면 하면 절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 계단, 하나가 뭐냐면, 자, 할까요? 수학은 에스프레소다. 자, 예를 들게 보세요. 그 커피숍의 맛집은 에스프레소, 사실 저 에스프레소 별로 안 좋아해요. 요만한 거, 에스프레소 요만하잖아, 맞죠? 홀짝 마시면 끝나잖아, 맞죠? 너무 쓰기 맛쓰고 힘든데, 아무튼 그 커피숍의 맛있는 맛은 에스프레소 결정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맞죠? 에스프레소에다가, 여기다가 첫 번째 물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메리카노. 여기다가 우유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라떼. 여기다가 카라멜 시럽 넣으면 카라멜 마키아토 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프레소만 만들 줄 알면 이거는 다 맛있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프레소를 친구야, 잠깐만. 잠깐만. 누구지? 잠깐만. 출판이죠?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면 나머지도 맛있고, 에스프레소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뒤에 맛있게 만들어도 맛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수학은 제가 원리를 깨달아야 됐잖아요. 맞죠? 알려드릴게요. 수학은 A, B, C가 있어요. 이거만 알면 끝이에요. A, B, C. C가 있는데 A는 뭐가 나오냐면 개념이 나와요. 개념. 개념은 개념 이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개념 이해할 때 사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솔직히 그러면 뭐가 돼? 제어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개념을 이해할 때 혼자 하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이 개념을 옳게 이해했는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잘못 이해해도 모르잖아요. 맞죠? 개념 이해할 때 선생님이 도움이 터지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두 번째가 뭘까요? 공식인 거예요. 공식은 이 개념을 통해서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이 왜 중요해요? 공식은 사실은 개념을 왜 필요하냐면, 개념을 알고 공식을 외워야지, 개념 모르고 공식을 외우면 사실 공식은 when, 언제, 영어하네요. when, 언제, 어디에, when, where만 알면 끝이거든요. when, 이 공식은 언제, 어디, 이 두 개만 알면 수학은 끝이에요. 이 공식을 언제, 어디에 쓸지만 알면 공식은 수학은 끝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공식만 외우면 이 공식을 언제 어디 쓸지 모르니까 안 되고 개념을 외워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A 문제는 기초 문제가 나와요. 기초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개념과 공식을 알면 답이 툭 튀어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공식을 알면 답 튀어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툭 튀어나오는 문제. 요거 건너뛰는 분 많은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개념 공식을 안다고 해서 이 기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화돼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기초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과 공식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공 못하는 사람들이 A를 건너뛰던데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기초가 이만해야지 위에 쌓을 수 있는데 이거 A를 안 하면 이 기초가 없는 거니까 안 돼요. A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B인데, B가 제일 중요한데, B에 보면 수학은 에스프레소인데 엄밀히 말하면 수학은 딱까 유형이다. 수학은 암기다. 공간이 없어서 수학은 암기고 수학은 유형이에요. 왜 암기냐면 유형, 패턴, 길,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붕어빵 만들 때 저도 붕어빵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냥 붕어빵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부은 다음에 이렇게 판 넣고 돌린 다음에 한번 돌리면 끝이잖아요. 맞죠? 틀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제가 칼로 깎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붕어빵 틀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유형, 패턴, 틀, 길.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암기. 수학이 암기라니까 사실 신나지 않습니까? 수학은, 이거 있기 때문에 수학은 암기. 왜 암기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B가 제일 중요한데, 유형,
한 단원에 15개, 20개밖에 안 나와요. 그 20개만 알면 수학은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제가 뭘 거짓말하겠습니까? 제가 3학년 때부터 다백점 받을 때 했잖아요. 이 틀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났거든요. 한 개에서 15개, 많으면 20개가 나와요. 뭐, 그냥 20개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개. 유형 20개 알면 수학은 끝이에요. 자, 이걸 깨닫기 때문에 이 유형 20개 벗어나잖아요. 여기 있는 유형 벗어나면 그거는 이 수준을, 수준 넘은 거기 때문에 이게 클레임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유형인데 얘는 유형 1이 있어요. 유형 1에는 여기 네모 있으면 개념이 나와요. 여기 A에 있는 거를 하나만 이렇게 뚝뚝 떼온 거예요. 개념이 있고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개념 공식 있고 바로 밑에 뭐 나오냐면 뭐 대표 문제 같은 게 대표 문제.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개념 공식 있고 대표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개념 공식이 떠오르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20개만 알면 끝이에요. 단원마다. 20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 주머니. 생각 주머니예요. 효주는 생각 주머니가 10개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재혁이는 15개가 있어요. 저는 30개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수학을 볼 때 생각 주머니가 많으면 많이 풀 수 있는데 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야 되는데 사고 나고 막히고 지진 났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알면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유형이 생각 주머니예요. 쉽게 말하면 교과서는 생각 주머니가 한 단어 10개가 치면 조금 좋은 문제는 15개. 라이트 같은 거는 좀 좋은 문제는 2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보면 라이트를 많이 써요. 라이트.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라이트라는 말은 좀 조금 교과서보다는 유형이 많지만 사실은 좀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는 유형을 많이 해야 돼요. 유형만 많이 알면 이제 생각 주머니가 크기 때문에 막 문제 풀 수 있는데 생각 주머니 자체가 작아져 버리면 중학 설명 아무리 해봤자 그거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 문제가 있는데 이거 시계 문제 4와 5 사이에 겹쳐지는 거 몇 시 몇 분인가요? 물어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틀만 하나만 알면 1시간이 되면 초침은 1에 가요. 30도 아니니까 맞죠? 그러면 1시간 60분이니까 30도 나도 60하면 뭐가 됩니까? 0.5죠? 1분에 0.5 간단 말이에요. 시침은 0.5. 분침은 한 바퀴 돌아요. 맞죠? 360도.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1시간. 360도 나누기 60 하면 6이잖아요. 맞죠? 1분에 6이에요. 그러니까 시침은 0.5x 1분에. 분침은 6x예요.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어떻게 꼬아놔도 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모르면 이 문제 어려운 문제고 요것만 알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0.5x, 6x만 알면 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에스프레소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를 못 만들면 다 못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유형이 15개에서 20개예요. 요것만 외우면 끝이에요. 중국집 갔어요. 짜장면 시키고 10,000원. 얘들 짬뽕 10,000원, 탕수육 20,000원. 따로따로 시키면 40,000원인데 중국집은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시키라고 A세트.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31,000원. A세트. B세트. 짜장면, 짬뽕, 탕수육 32,000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 싸다 느낌이 그냥 세트 시켜. 이해가십니까? 전략이잖아요. 그처럼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한 세트처럼 개념, 공식, 대표 문제가 한 세트예요. 20개 외워라.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거랑 사실 C 문제는 뭐냐면 C 문제는 문제 길어가지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숨겨놓은 문제. 두 번째는 유형이 1번 유형, 5번 유형이 섞여놓은 문제. 한 번 수학, 과학, 수학, 생물, 수학, 지구과학, 수학, 음악 합쳐놓은 문제. 이해가십니까? 융합 문제가 이런 게 C 문제예요. 또 실생활 문제. 됐습니까? 로켓 쏘았다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알려주는 거고 시간상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수학 진짜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만 알면 돼요. 저는 하루에 수학을 적어도 30에서 40문제 푼다. 5월부터 토까지 푸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그냥 수학을 암기기 때문에 부지런을 안 시켜요. 초등학교 30문제 하면 되고 40문제도 괜찮아요. 어떻게 푸냐면 근데 이렇게 풀 때 10문제는 틀린 거 풀고요. 20문제는 맞춘 거 풀어요. 새로운 거. 40문제면 10문제 틀린 거, 새로운 거 푸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피아노 배울 때 깨달았어요. 제가 피아노를 무려 2달도 안 다녔어요. 2달도 안 다녔지만 이 2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갔더니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무리해야 되죠.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올라갔는데 오른손만 가지고 이만큼 치래요. 10번 치고 10번. 네, 10번. 집에서 10번 치고 오래요. 10번. 다음날 이거 배웠어요. 10번 치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10번 치라는 거예요. 네, 10번. 집에서 10번 치고 오래요. 또 이거 배웠어요. 수요일날. 여기도 10번 치고 10번 치고 오래요. 이해가십니까? 10번. 10번, 10번.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른손이었지만 한 이쯤을 쳤을 때 여기 한 50번 좀 쳤잖아요. 처음에 이거 칠 때는 도, 솔, 미, 솔 보고 했는데 한 이쯤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도, 솔, 미, 솔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하시죠? 이거를 40, 50번 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얘기하고도 손이 막 가요. 오른손이. 이해가시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까지 목요일 때 적어도 100번 쳤잖아요. 이건데 여기서 제가 수학을 한 거예요. 보세요. 사실은 제가 효주야 틀린 수학 문제 몇 번 풀어? 솔직히 말해봐. 틀린 거 몇 번 풀어? 한 번. 고마워. 제가 몇 번 풀어? 한 번. 보통 틀린 문제를 몇 번 푸냐면 한 번밖에 안 풀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한 번 풀면 자기게 안 돼요. 왜냐면 수학 한 번 푼단 말 이거예요. 몰라요. 답지를 봤어요. 아, 이거구나. 풀어요. 이거는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거든요. 단기 기억은 금방 하고 그냥 까먹는 하루도 안 가는 기억인데 답지를 보고 아,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문제를 푸는 거는 단기 기억한 다음에 풀었기 때문에 얘는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풀었기 때문에 내 거지. 내가 풀 수 있는 거지. 다음날 지나면 그 문제 내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적어도 5번 이상 풀어야 된다. 뭐냐면 사실 이거 방법 제가 저번에 있는 학교에서 저랑 수학 담당 2명 있어요. 저랑 서울대학교 수학교가 수학 입학한 선생님하고 저랑 2명이서 이거 만든 건데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문제 풀 때 절대로 저는 책에 풀지 않아요. 책에 풀게 하는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간호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책에 안 풀고 문제집 푸는 애가 있어요. 그 제가 너희 부모님 중에 선생님 계시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생님이지. 바로 맞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누나라도 수학생님이 있으면 절대 책에 안 풀게 해요. 왜? 수학은 틀린 거를 반복해서 풀 때 틀려내는데 책에 풀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사형 문제집에서 조가 답 풀이 다 나와 있는데 주면 공부될까요? 절대 안 돼요. 책은 따라할까? 수학책은 깨끗해야 된다.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보통 보면 초등학생은 팔아요. 다이소에 8절, 중학생은 6절, 고등학생은 3절, 뭐 중학생은 쳐요. 그럼 이때 날짜를 9월 20일 금 적어요. 그러면 1번 페이지, 뭐 100페이지 하는데 먼저 틀린 문제를 10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틀린 거를 먼저 풀어요. 10문제.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리고 틀렸는데 이제 보세요. 내가 풀었으면 책은 정말 깨끗해야 돼요. 풀었으면 바로 그날 푼 문제는 그날 반드시 채점해야 돼요. 넘기면 절대 안 돼. 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공이 썼는데 틀린 거 2, 3일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틀린 문제를 보는데 자 봅니다. 틀렸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근데 다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다? 계산 실수, 착각, 이해 맞죠? 이거는 반원이에요. 반원. 이해갑니까? 반원. 이 반원 이거는 3번만 풀면 돼요. 3번만. 얘를 봤는데 안 풀려요. 답지를 봐야 풀리는 문제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있으면 모르는 한 얘만 보는 거예요. 아무튼 답지를 보고 풀었어요. 답지 보고 푼 문제는 세모. 얘는 5번 이상 풀어야 5번 정도 풀어야 돼요. 얘는 답지 봐도 모르겠어요. 얘는 별표. 답지 봐도 모르는 문제. 얘는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는 7번 이상 풀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책에 어떻게 푸냐면 책에 얘만 갖고 오는 거 책에 반원, 세모, 별표만 체크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얘는 착각한 문제였구나. 얘는 답지 보고 푼 문제였구나. 별표는 내가 아예 몰라가지고 답지 봐도 몰랐던 문제라서 선생님 친구한테 물어볼 문제구나. 구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풀잖아요. 맞았다. 이 번호 위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얘 틀렸다. X.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발정자를 쓰면 횟수만 나오고 많이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면 연속 3번 맞춘다는 뜻이고 XO 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XO 적어도 이렇게 돼야지만 연속을 7개, 연속을 5번 해야. 얘는 지금 틀리고 맞고 4번 풀었지만 아직 내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연속으로 5개 됐을 때만 끝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때 진짜 내 거지. 한 번 합집어 풀었다 내 거. 그렇게 되면 수학 100점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방법 이렇게 이거 OX법이라는데 한번 따라할까? OX법. 반원, 세모, 별표. 그래서 하루에 초등학생은 30명 문제, 나머지 중학생부터 40문제 풀면 사료 240문제, 적어도 180문제는 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 180문제, 240문제 자기가 정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수업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해봤자 자기가 다음 단계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업 들으려면 듣고 왔어요. 됐죠? 그래서 이 방법, OX 방법이 3개, 5개, 7개. 이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피아노 뭐예요? 이렇게 하지만 수학이 알지 절대로 못해요. 이 방법으로 제가 아까 제가 1년 10개월 만에 학문에 들고 1등급 만든 애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서경석 방법은 본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제가 한두 개 말했는데 이 방법을 하면 수학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한 개만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랬어요. 한 문제집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한 문제집 있으면 한 문제집만 못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전부 찌끔 절대 공부 못해요. 한 문제집만 유형이 많은 괜찮은 문제집 있어요. 한 문제집을 풀어요. 이해가십니까? A, B, C. A 단계 5번, 3번, 3, 5, 7 법칙. 3, 5, 7 법칙 이해가십니까? 따라할까요? 3, 5, 7 법칙. B, 3, 5, 7 법칙하고 C를 푸는 거예요. A, 3, 5, 7 법칙하고 B 풀고 B, 3, 5, 7 법칙 다 한 다음에 C를 푸는 거 됐습니까? 한 권 다 풀고 저는 이제 한 권 다 풀었잖아요. 지금 서경석 방법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방법인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샀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문제 A, B, C가 있는데 A, B 다 버렸어요. 여기 C만 나와 있는 거 있죠? 보면 이 문제집에서 보면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집마다 단원마다 한두 문제씩 아는 게 있어요. 그것들만 뽑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집 C 보통 한 단원에 한두 문제씩이었어요. 풀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좀 미안한 말이지만 봤더니 이거는 다 풀었지만 이 많은 문제집들 다 이것만 풀고 뭐 버리고 했던데 너 아깝지 않니? 돈 아깝지 않니? 좀 뭐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뭐랬냐면 어머니 한 문제집 말고 날대로 풀었습니다. 나는 다른 문제집 풀면 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아깝습니다. 이 C 문제들만 여기 없던 문제들 없던 요인들만 뽑아서 풀면 이 문제집 역할 다 한 겁니다.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가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아들 너한테 공부 이래라 절대 안 할게. 이때부터 자유였어요. 프리덤 자유. 그리고 풀면 학교 문제집 25문제면 21번부터 25번까지가 어려운 문제 맞죠? 근데 선생님들 학교에서 수능은 3개월치 뭐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예요. 학교 문제들은 만들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오류나면 교육적 컴플레인 가고 난리 나요.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선생님들 문제 만들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문제집을 만든다고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갖고 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 푸니까 아이들 풀면 병화 21번은 정석, 22번 개념원래, 23번 천재, 24번 어디 다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 알아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집을 다 섭렵을 했어요. 저는. 서경석 방법이 뭐냐면 고1 과외를 들어온다. 한 문제집을 정하고 나머지 사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집을 한 거나 단권화를 시키는 거야. 맞죠? 단권 시켜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것만 풀어. 이것만 풀면 100점이야. 100점 맞으면 돈 안 받을게. 이 서경석 방법이에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점. 저도 이 방법으로 하나를 틀린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갖고 간혹 가다가 문제집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선생님 병호야 뭐 가다가 제가 가다가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 이거 답이 없어요.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 선생님 손잡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와가지고 이거 솔직히 부를 거 있으니까 글로 답이 없어. 이렇게 해놓으면 선생님이 눈 동그래가지고 갔다가 진짜 고맙다 안아주시고 이해가십니까? 밥 사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은 뭐 구체적인 건 다는 안 했고 몇 개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학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어요. 하루에 30문제면 돼요. 처음 할 때는. 그냥 35, 40문제까지 가면 돼요. 빠르면 1시간 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애들 1대1로 너는 2차 방식이 안 되는구나. 너는 뭐가 안 되는구나. 여기 하면 돼. 이렇게 짚어주는 거. 한의사들 진맥 짚으면 간이 안 좋아요. 뭐 쓸기가 안 좋아요. 그 진맥처럼 옆에서 문제 지켜보고 왜 1대1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면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안 보여요. 옆에서 하면 1대1로 하면 문제 제가 시켜봐요. 푸는 거 봐요.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느리다.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공식 유도가 안 된다. 응용이 안 된다. 다 나와요. 그러면 찝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빨리. 그래서 저는 초등 검정고시 반, 중등 검정고시 반, 고등 검정고시 패스 반 있고, 사실은 초등, 중, 고등 다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초등 6년 과정 1년 만에 끝낼 수 있고, 중등 3년 과정 1년 만에 끝낼 수 있고, 고등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학 자기가 고2지만 고2 아닌 애들도 솔직히 많아요. 구멍이 뻥뻥뻥 뚫렸는데 고1 하면 절대 안 돼요. 빨리 가면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해준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칠판 필요 없다고 1대1로 옆에서 과외 쌤처럼. 저 솔직히 저는 학교 있을 때 과외 할까 말까요? 하세요 그랬어요. 과외 뭐 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안 했어요. 과외하면 좋은 거 아는데 왜 거짓말을 왜 해요? 과외 쌤 하세요. 돈이 물질이 되시면. 왜 저도 20살도 과외 했었는데요.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요. 하루에 했더니 거의 꼴찌하네요. 전교 2등 해가지고 진보상 받아왔더라고요. 장학금 50만 원 받아왔더라고요. 그 아버님 저 주셨어요. 그 저는 또 이렇게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친구들 전도할 때 쓰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장점은 진단을 해서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수학을 주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에요. 절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야 이 무식한 놈아 이거 또 물어보네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 수준을 알아.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못했는데 제가 왜 그럴까요? 물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아들 딸은 2명이 있는데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 선생님 저 바보죠. 3번째 물어봤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야 이거 몇 번째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이 아니야. 대표님 아들이야. 교장선생님 아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세뇌를 해요. 우리 아들 딸 빼고는 다 되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솔직히 근데 그 빼고는 저 화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3번, 4번, 5번 다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질문 받겠습니다. 뭐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 교사 20년 차예요. 제가 저기 부산에 있는 분예고등학교, 분예 그 학교에서 15년 동안 수학 부장했었고 교감으로 와서 수학 이렇게 전담으로 수학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뿐만 아니라 8, 9등급을 3등급 올리는 반도 할 거고 스카이대 반, 연고대 반도 할 거고 1년 만에 초중고 끝내는 반도 할 거고 초등, 중등, 고등 1년 만에 끝내는 반 그리고 그 검정고시 패스 반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자기 여기 검정고시도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언제든지 오면 와서 미리 파악하죠. 일주일만 파악하죠. 누가 언제 온다. 수업은 아니지만 언제 온다. 소주가 온다. 재희가 온다. 준이가 온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한 명 위해서라도 어차피 1대1이에요 수학은. 그러면 자기를 바라봐 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발설하지도 않아요. 준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너 6학년급 풀지 지금 이렇게 부끄럽게 말하지도 않아요. 맞게끔.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수학을 맡겨주시면 1등급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신앙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영재를 뽑는 학교가 아니라 영재를 만드는 학교가 저예요. 이 반 이름이 따라서 영재반. 이 방 이름이 영재반이에요. 영재반. 왜 영재반이냐? 저기 보면 탐색반. 탐색을 통해서 자기가 뭐라는 거 뭔지 알아요. 그다음에 옆에 몰입반. 영어반이 몰입반. 몰입해가지고 진짜 이 부분 천재가 맞는지 몰입하면 쭉 올라가요. 그리고 혁신, 내 안에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사관이 돼서 나간다. 혁신 영재 사관학교인데 그래서 여기가 영재반이에요. 영재는 하나님께 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분야마다 그 달란트는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은 저는 뭐라고 하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능은 한번 따라할까요? 달란트는 재능은 완성형이 아니라 씨앗 형태로 온다. 저 수학 잘해요. 근데 저 완성형이 아니라 씨앗 형태로 받았어요. 씨앗 형태인데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윗도 돌린 거 우연찮게 맞춘 게 아니라 그 공과 사자가 이리가 오면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숱하게 잡아 죽였다고. 맞죠? 잡아 죽이다 보니까 골리앗 달려왔을 때 여기만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뛰어오는 골리앗을. 이해가십니까? 그런 거지. 우연찮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 방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숱하게 연습해야 돼요. 달란트는 씨앗 형태로 오고 완성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씨앗 형태를 알기 때문에 다듬어서 완성형으로 만드는 게 저희 교사 역할이고 선생님 역할이고 에듀케이션, 영어생 계시지만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의 재능을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 사람의 재능을 끌어내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저번 학교도 너무너무 1년이 있어야 기다려오는 학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오단 대표님의 이 말 맞아가지고 지성 형님과 저와 오단 대표 말 맞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솔직히 편안한 데를 두고 온 거예요. 누가 사실 시작하는데 누가 사실 그게 길 잘 나가는 데 있으면 편하지. 맞죠? 근데 그것보다 대희 오단 대표님, 지성이 형 만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씨앗을 완성형 씨앗을 갈고 닦아서 저 멋진 작품으로 만들 약속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